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이 동영상의 5단계를 통과하면 기초연금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 모두에게 지급할지, 그리고 기초연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모두에게 좋은 결론이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단계를 모두 통과하시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1단계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자격 기준입니다. 첫 번째 국적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연령 기준이 세 번째인데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957년생 생일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만 65세가 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은 1958년생 개띠에 되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데요. 2023년 생일달부터 만 65세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자격기준을 반대로 얘기하면 만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기초연금은 꼭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만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기준, 즉 65세 이상이시면 가장 중요한 이번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기준에서 전체 노인 중 30%, 즉 10명 중 3명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금, 재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다는 건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가 다르고요. 또 매년 다릅니다. 이 2022년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88만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데요. 2023년에도 이 소득 인정액이 매년 변경돼서 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예상하기에는 2023년은 단독 가구는 약 19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 190만원의 1.6배인 304만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죠. 이 소득 인정이라는 것은 현금은 현금대로 계산 방식이 있고요. 소득은 또 소득대로 계산 방식이 있고요. 재산은 재산대로 따로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관련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소득 인정액을 빠르면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는 통보를 해주니 그때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식을 유튜브나 관련 자료를 보고 배워서 나의 재산과 소득과 그리고 현금을 계산해서 나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 좀 더 쉬운 방식인데, 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옆에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모의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긴 합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요거는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만 자격기준이 되시거든요. 자격이 없는 분이 가서 나의 소득 인정을 계산해 주세요 하면은 안 해줍니다. 따라서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이 2번이나 3번의 방법으로 소득 인정을 계산해서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좀 확인해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초과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단계인 자격 기준을 갖추고 2단계 관문인 소득 인정액 또 기준 이하이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또 다른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를 어렵게 통과했어도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탈락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라도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5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이 직역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직역연금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받으시는 분뿐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배우자도 역시 기초연금에서 같이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고급 자동차 탈락 조건인데요. 본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자녀 소유의 고급 자동차인데 이게 공동 명의로 1%라도 지분이 있는 경우 탈락입니다. 이 고급 자동차는 어떤 것을 고급 자동차를 하냐면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또는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고급 자동차에 해당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준은요, 이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은 고급 회원권이라 그래서 이 고급 회원권 소유자도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행방불명됐거나 실종 선고되신 분, 국적상실자,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해외에 체류하시는데 이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근데 계속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귀국하면 귀국 후 다음 달부터는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탈락 조건 5가지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셨어도 이 네 번째에 해당하시면 기초연금 받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요. 바로 네 번째 단계인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데요. 이 첫 번째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는 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여서 나와서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았다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기존에 5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0만원에서 30만원이 깎인 20만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 다 합해서 5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이 돼요. 이 소득으로 계산이 돼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탈락이 돼서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돼서 소득이 더 증가해서 생계급여 자격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요. 또 의료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늘어서 의료급여에 탈락을 하면 이 의료급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뭐 하나도 내지 않기도 하고 또는 뭐 10%만 내시기도 하는데 이 기초연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30만 원을 받은 것이 좋기는 한데 도리어 병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기초연금 받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타깝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되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 1단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자격 기준 한국 국적이시고 만 65세 이상이시고 두 번째 단계인 현금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 인정액의 일정액 이하인 경우 단독 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소득 인정액의 일정 기준액 이하래도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5가지가 있었죠. 네, 뭐가 있었나요? 직역연금이 있었고요, 고급 자동차가 있었고요, 고급 회원권이 있었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이 있었고, 해외 체류 60일 이상의 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전국 어디에나 있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소나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라서요. 기초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셔도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단계를 모두 다 통과하셨다면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3단계 탈락 기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이 되어도 예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아까 직역연금을 받으면은 탈락된다고 했는데 이게 재직기간이 10년 이내인 분도 있고요. 또는 장애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지 5년 경과된 분들은 다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는 탈락한다고 하는데 모두 다 탈락하는 게 아니고요. 고급 자동차를 하더라도 연식이 10년 이상이 됐거나 또는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또는 상위 등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들은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또는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아예 재산에서도 제외되기도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면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살다가 종료돼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국적 회복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해외 체류 60일이 되어서 중단했다가도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번은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내가 진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전체적으로 제도는 좀 복잡한데요. 실제로 본인과 관련된 사항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의 유튜브 채널인 아들딸 방문 요약으로 들어오시면요. 상세하게 작성한 기초연금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